안녕하세요. 6월의 인생학 6월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진 않으신가요? 어느 순간 이제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집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나날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아닌데 혹은 번아웃이 너무 길어졌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고 쉴 때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 회피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 또한 회피라는 단어를 들으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뒤따라서 옵니다. 회피라고 하면 무엇일까? 뭔가 게으름이라든지 도망간다는 거, 그리고 무력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회피라는 것을 방어 기제로 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회피가 회피해야지, 피해야지 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상황에서 펼쳐지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이제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제 또 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분들이라든지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게 이 수면입니다. 잠이 유난히 많아지기도 해요. 내가 피곤해서 잠을 좀 늘어지게 많이 자나? 내가 좀 그동안 힘들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이 좀 심각하게 많이 오고 잠을 유난히 많이 자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회피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잠을 또 자기도 합니다. 잠을 자면 어떤가요? 내가 보기 싫은 현실로부터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에 잠을 많이 자신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쇼핑을 끊임없이 해서 내가 이 현실로부터 집중하지 않는 다른 것의 재미와 다른 것에 집중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는 여러 가지의 얼굴로 나타나곤 합니다. 누구나 회피라는 기제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인지가 필요한데요. 제가 잠이 너무 많아서 학교를 못 가요. 혹은 내가 돈이 없는데요. 자꾸 쇼핑을 해요. 하는 경우 이런 문제로도 생기곤 합니다. 회피를 많이 쓰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회피는 긍정적으로라도 잘 쓰게 되면 그래도 긍정적인 이점이 있지만 사실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고치기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식 수준에서 나는 게으름 부리지 말아야지, 나 빨리 이제 핸드폰도 끊어야겠다, 혹은 게임도 그만해야겠다 라고 의식 수준에선 마음을 먹지만 며칠 못 가서 또다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선과 무의식의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의식의 힘이 강하지 않게 되면 거의 대부분 8, 90%가 다 무의식에게 집니다. 그렇기에 다시 나도 모르게 게임을 한다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현실로부터 어느 순간 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뒤처지다가 보면은 이제 앞질러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자존감도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피는 어쩌면 상당히 무서운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제 내담해 주셔서 상담을 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회피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무의식 안에 이제 깊은 무의식을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 있냐면 무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력감은 나는 힘이 없다라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주홍 글씨가 써져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무력감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한 평화주의자가 많고 갈등을 싫어하고 고비를 싫어하고 사건 사고를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갈등과 내가 이겨내갈 수 없다라는 고비들이 생겼을 때 이런 무력감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화적으로 도망가는 거, 회피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피를 아주 강하게 쓰면 히키코모리, 이제 집 밖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또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학교는 꼭 가야 돼, 직장 꼭 가야 돼 하고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을 때는 잠을 많이 주무신다라든지, 혹은 그 쇼핑을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중독으로도 이제 현상으로도 많이 보여지곤 합니다. 이렇게 내담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가정사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커다랗게 비극적인 가정사를 겪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마다 느끼고 받아들이고 또 마음의 근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커다랗고 비극적이어야지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겪었는데 너는 왜 이걸로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회피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 내에서 무력감,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뭔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나는 뭔가 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어요. 라는 것에 크게 신념을 두시는 분들께서 이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인지하는 거, 내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50% 이미 고친 거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회피를 어떻게 하면 소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내가 이런 게으름이라든지 다른 거에 중독을 막기 위해서 어떤 필요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먹고 싶은 사탕이 있으면은 그것을 잠을 안 자서라도 먹게 되고, 또 그런 욕망이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인내해서 참아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피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건, 사고 혹은 그런 고비들, 힘든 일에 대해서 내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사고에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언가 나를 단단하게 잡아줄 어떤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원동력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꿈 전도사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꿈을 이뤄내 가면서 성취해 나가면서 스스로 무력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피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거 안 되지 않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더 빨리 드세요. 하지만 꿈을 하나를 내가 조그만 거라도 내가 성취해 나가는 그런 기쁨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회피라는 것을 나중에 더 이상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강한 원동력은 바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꿈에 관련된 책들, 서적, 자기계발서들도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참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꿈은 인생의 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과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존중을 배웁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만큼 이러한 신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룰 때 나는 힘이 있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은 회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들기가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함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맞는 개인의 꿈을 찾으셔서 회피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 회피를 조금씩 소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월이었습니다.